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수술을 해도 괜찮은가, 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름철에 가슴 수술을 해도 괜찮으냐, 자 이 부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름철에 가슴 수술 괜찮은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일단은 더운 온도, 더운 환경, 이제 높은 기온, 자 그때의 인체에서 이제 나타나왔던 반응,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자 일단은 내리쬐는 어떤 직사광선과 이제 높은 기온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온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냉각장치가 반응을 하게 돼요. 냉각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액순환과 발한, 땀, 이런 것들이에요. 여름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면은 퍼런 이런 정맥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를 보게 돼요. 파랗게 튀어나오는 게 힘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힘줄은 아니죠. 힘줄은 흰색이고요. 퍼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정맥입니다. 심장에서 나와서 펌프질 하듯이 이렇게 도는 피가 동맥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복귀하는 피, 이제 그게 정맥에 담겨 있는 건데, 정맥은 대부분 혈관에 가깝게 있고, 동맥은 그것보다 훨씬 깊숙하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죠. 닭똥만 느껴지고. 정맥피를 담고 있는 그 혈관들, 정맥혈관들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퍼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바깥의 이런 온도가 아니고 심부 온도, 이제 뇌와 심장과 신장, 간, 이런 아주 중요한 기관들의 온도가 맞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뜨거워지면, 뇌가 뜨거워지거나 심장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뜨거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체온보다 심장이 높아지면 큰일 나죠.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니까, 이런 중요 장기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어떤 목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관을 갖다가 돌고 나온 피가 그 열기를 갖다 바깥으로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가까이 있는 이런 혈관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즉 이제 혈류가 심재 혈류, 그러니까 깊은 곳을 흐르는 혈류와 표재성 혈류가 있는데, 얕은 곳을 흐르는 혈류, 더우면 더울수록 표재성 혈류가 늘어나게 돼요.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이완하게 되고, 이렇게 이완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피부 가까이서 흐르는 이제 피의 양이 늘어나서 그걸 통해서 바깥의 외부 공기 쪽으로 우리 몸에서 난 열을 빨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표재 혈류가 그냥 막 늘어나 있어 버리면, 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러면 사실상 이제 혈압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땀을 이제 흘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피부 바깥에를 적시게 되죠. 적시게 되면서 바람 불어라 이거예요. 이제 바람이 불어야지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은 온도가 빨리 떨어지니까. 자, 요즘처럼 더울 때 많이들 그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전에 예를 들어 가을이나 봄, 겨울 같은 때 몸이 막 젖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휙 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춥거든요. 체온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몸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은 상당히 체온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이제 버튼 눌러놓고 기다리면서 이제 공기가 시원해지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게 제일 시원한 걸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실제로 체온을 굉장히 빨리 떨어뜨리는 거는 적셔놓고 바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을 갖다가 이렇게 발환을 시키면서
피부 표면을 적시고 혈류가 이제 표재성 혈류가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인체 어떤 냉각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더운 환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돌리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여름에 수술하는 것이 조금 겁난다, 이렇게 위험할 것 같다 라고 이런 상식적으로 하는 생각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기 땀이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데, 이 땀이 막 이렇게 고여 가면 난 뭐 쉰내 내고 막 이러잖아요. 옷도 이렇게 좀 막 냄새 나고 이렇게 되는데, 상처 쪽에 그렇게 또 땀에 젖으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음식물도 상하듯이 상처 쪽이 또 이렇게 뭐 썩고 막 이제 고름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처의 염증과 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느냐. 자, 그거는 아니죠. 자, 땀에는 나쁜 게 있지는 않아요. 독소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 속에서 있었던 체액들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뭐 물하고 뭐 나트륨,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소들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냉각을 위해 가지고서는 냉각수기 때문에, 얘네들 속에는 무슨 사람들이 노폐물을 빼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땀에는 되게 안 좋은 게 막 있어가지고 뭐 한증막 가서 빨리 땀 흘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양의학적으로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땀에는 노폐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물과 나트륨 등 어떤 미량 원소들이 섞여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상처에 닿았다고 해가지고 상처가 썩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원래 몸속에 있었던 애들이 바깥에 나온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이 있다고 해서 상처에 염증이 잘 생긴다, 또 세균 감염이 잘 생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상처의 염증과 감염이 뭐 이 두 가지는 뭐 제가 항상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어떤 세균 또는 진균이 곰팡이인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원래 몸 바깥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 이게 감염 상태예요. 감염은 안 좋은 거죠. 염증은 뭐냐면은 이렇게 미생물이 침투된 상태에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인체가 보이는 반응이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백혈구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포들이 모여들면서 뭐 대식세포라든가 수도 없이 많은 어떤 화학물질 비슷한 것들과 이제 또 그 세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염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아주 이제 애를 쓰게 돼요, 몸에서는. 자, 그 상태가 염증이에요. 염증이라고 하는 건 꼭 나쁜 게 아니죠. 너 염증 났다. 자, 이거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몸이 정상적으로 세균이나 외부의 침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땀이 염증으로 그런 걸 불러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염증이 오는 거는 감염이 있거나 어쨌든 그 수술한 그런 상처 부분에 어떤 관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수술을 하면서 뭔가 오염이 심하게 됐을 경우, 자,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감염이죠. 그래서 자, 더운 환경에서 추운 환경에서 보다도 더운 환경에서 더 감염이 많이 생기느냐, 더 세균이 많이 침투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더운 환경에서는 물론 여러 미생물들도 서식하기 좋은 환경일 수가 있어요. 뭐 식중독도 많이 나고 하니까, 뭐 음식 툭 하면 상하고 먹으면 배탈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운 환경에서 수술한 사람들은 추운 환경에서 수술한 사람들보다 항상 상처가 안 좋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더운 나라냐? 뭐 무슨 뭐 대구 같은 데 뭐 데프리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덥긴 더워요. 근데 한국보다 더 더운 나라들 되게 많거든요. 뭐 싱가포르, 뭐 홍콩, 또 태국, 뭐 베트남, 또 중국 뭐 남부 쪽, 이런데 제가 이제 다녀봤는데,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보다 훨씬 더 더워요. 걔네는 뭐 겨울도 없는 데가 많아요.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녀야 되고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나라에서는 그럼 수술했다 하면 전부 다 염증으로 다 상처 곪고 썩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오히려 더운 환경에서는 이런 어떤 인체의 어떤 이제 보상작용, 그리고 이제 면역작용, 또 이제 혈류 이런 것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몸에서는 이런 환경, 혹독한 환경을 더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상처는 피부를 칼로 우리가 이렇게 연 거잖아요. 한번 열었던 이제 이런 다가 이제 다시 덮어뒀던 이제 이런 상처에는 기본적으로 이 상처를 갖다가 복구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상처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상피세포들이 다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서는 이 상처의 어떤 그 외부에서 뭔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어떤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더 잘 일어나요. 자, 추운 환경에서는 더 잘 못 일어나요. 자, 왜냐면은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상처에다가 계속 아이스 패킹만 이렇게 계속 해놓고 있다. 얼음 대고. 얼음을 너무 오랫동안 대고 있어서 거의 동상걸리 수준까지 갔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피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피가 못 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 상처가 낫는 그런 시기를 더 지연시키게 됩니다. 피가 계속 가가지고 거기다가 신선한 어떤 산소와 영양분을 그 주변에 손상받은 그런 조직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걔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빨리빨리 다시 예전 상태로 복구를 시켜가지고 몸을 예전 상태로 되돌려서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얼음찜질 이런 거 저는 보통 24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슴술에서는 사실은 영역이 넓으니까 얼음찜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얼음을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상처의 복구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환경, 그리고 이제 더운 환경, 자, 이런 것들이 상처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자, 그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선생님 그러면 내가 둘 중에 고르고 싶은데 언제가 수술하기 더 좋아요? 나 여름에 수술해야 돼? 겨울에 수술해야 돼?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글자 그대로 이렇게 놓고만 보면은 사실은 혹독하게 추운 때보다는 더울 때가 더 나아요. 상처가 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요즘 세상이 여름에는 하루 종일, 물론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막 이제 땀 흘리고 일하고 더운 데서 이제 뭐 잘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뭐 일사병 걸려서 지칠 때까지 그렇게 다들 있느냐. 솔직히 뭐 차 타면은 차에서 에어컨 나오고, 건물 들어가면 건물에서 에어컨 나오고, 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여름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온몸이 이제 그렇게 상처 쪽이 그 혹독한 어떤 온도 변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마찬가지.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추울 때도 타듯이 난방을 해놓고 또 이제 지내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많이 추운 데다가 상처를 노출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많이 있겠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과 같은 때에는 사실은 여름이냐 겨울이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환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데 뭐 여름에 하든 겨울에 하든 이제 그렇게 크게 어떤 대세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름에 했을 때 불편한 거는 있어요. 자, 드레싱, 그 다음에 붕대 감고 이런 걸 해놨으면은 이 샤워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추울 때는 붕대 감고 저기 뭐 붙이고 막 이렇게 해놔도 땀이 안 나 있으니까 샤워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더운 날씨, 뭐 그냥 일어나서 조금만 걸어다니면 땀이 줄줄 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 드레싱 해놓고 붕대 감고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샤워를 갖다 나 이제 하루라도 뭐 하루에 뭐 2번씩 샤워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은 가능하긴 해요. 또 가슴수 같은 경우는 보정 속옷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정 속옷이 참 요즘에 이제 여름에 굉장히 이제 여성들 노출을 좀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옷차림이 보정 속옷을 예를 들어 한 달 입고 다니라고 해라라고 하면은 그 옷차림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드레싱을 언제까지 하고 있냐, 붕대는 얼마까지 하고 있느냐. 붕대 가장 오래 해봐야 48시간이거든요. 48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샤워하면서 보통 드레싱 한 것도 그냥 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1박 2일. 자, 그 정도 샤워를 갖다 좀 참는 거는 솔직히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보정속옷 뭐 이런 것도 어차피 셀프로 이렇게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샤워할 땐 풀었다가 샤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보정속옷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단지 이제 자기 옷차림, 나는 빨리 좀 이렇게 짧고 이렇게 좀 들러붙고 이런 걸 좀 입고 싶은데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그럼 어떻게 입어? 자,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참아야죠. 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자, 만약에 여름에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상처에서 염증이 생겼다, 또 곪었다, 뭐 이제 고름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때에도 똑같아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라고 해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더 안 좋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수술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문제이지, 여름이라서 내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뭐 트러블이 더 심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름이라서 더 혈류 공급이 원활해서 더 빨리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체질에 따라 가지고, 자, 피부에는 피부염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염. 자, 상처 염증이 생기는 거 말고, 상처 굽는 거 말고 그냥 피부 자체에 어떤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 압박 붕대에 대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드레싱 할 때 쓰는 이런 이제 종이 테이프 이런 것들인데, 테이프에 어떤 그 접착제가 있죠. 그런 접착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두드러기가 생긴다든가. 자,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이런 게 이제 생기는 부분, 그 상처 부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드레싱이나 붙여놓은 거 이런 걸 좀 떼줘야 되니까 요런 거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상처 부분을 봐서 조금 이게 내가 뭐 병원에서 붙여줬었던 어떤 이제 테이프, 뭐 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몸에서 조금 이게 안 받는 것 같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제거하는 게 차라리 더 낫죠. 물론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이제 길어야 한 3일, 짧으면 뭐 이틀, 그 정도 얘기는 해요. 그 정도면은 사실은 여름철에 수술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겨울철에 오히려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오히려 제가 좀 더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하도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다들 대화의 반이 덥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관수를 했을 경우, 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